예, 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어떤 물건을 팔아야 잘 팔릴까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티쿤은 한국에서 일본, 한국에서 싱가포르, 한국에서 인도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티쿤이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거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요? 하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제 경험을 듣고 참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티쿤은 총 7개의 해외 직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등 인쇄물 사이트, 실사 출력물 사이트, 그 다음에 스티커 전문 사이트, 그 다음에 공기 간판 사이트, 부직포백 사이트, 일본 전통 배너인 노보리 사이트, 용기 사이트, 또 싱가포르에 파는 용기 사이트, 그럼 7개의 사이트를 오픈해서 다 성공시켰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만 알 뿐이지 어떤 상품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잘 팔린다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사이트가 담부루넷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특별한 게 아니죠. 뭐냐면 이런 택배 박스를 파는데 나름대로 대단히 참신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택배 박스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의 창고를 구해서 갖다 놓고 팔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택배 박스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팔아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고, 나중에 이 담부루넷하고는 헤어져서 제가 이런 사이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쇄 판촉물 사이트, 에드프린트 만들어서 이 사이트도 60억, 작년에 60억 이상 판매했고, 이거는 현수막 사이트 만들어서 20억 가까이 팔았죠. 이거는 에어간판 사이트, 이것도 성공했고요. 노보리 깃발 사이트,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용기 사이트도 성공했고요. 이건 일본에 용기를 파는 거고요. 싱가포르에 용기 파는 사이트입니다. 다 성공시켰습니다. 이 상품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소비 재고, 반복 구매 재고, 그 다음에 되게 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기가 정말 좋았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 박스 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소비재,
반복 구매제 이런 거를 많이 취급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인쇄물 명함이나 스티커 같은 인쇄물을 한국에서 일본에 판 회사들이 지금까지 10개 이상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 에드프린트 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2005년도에 이미 한국의 매우 유명한 메이저 인쇄 회사에서 일본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팔고 있었고, 또 개인으로서 일본에다가 한국 명함을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였죠. 근데 저 이후에도 한 10개 이상 한국 인쇄 사이트가 일본 직판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거는 3개 정도 사이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 인쇄물 사이트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명함 인쇄물 사이트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품보다 파는 사람이 어떻게 팔았느냐에 많이 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 사이트는 더재미닷컴은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판매해서 거의 1,000억 이상을 팔아요. 그러니까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파는 거죠. 근데 디홀릭은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아서 1,000억 원 이상 팝니다.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서도 팔 수 있고 또 중국에서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더재미닷컴은 잘 열리지 않네요. 이렇게 보면 한국 동대문 옷이라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선진국에도 팔 수 있고 후진국에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보다는 역시 어떻게 판매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홀릭이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잘 팔고 있고 에이컨메이트, 더재미닷컴을 운영하는 에이컨메이트가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잘 팔고 있는데 이들 회사를 제외하고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과 일본에 잘 파는 회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동대문 옷은 중국이나 일본에 직판할 수 있는 아이템일까요? 아니면은 직판할 수 없는 아이템일까요? 이 아이템 자체에 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파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명함이나 스티커를 일본에서 성공시켰던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것도 하나의 예인 것처럼 어떻게 파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왜 이런 소중한 노하우를 다 알려주느냐 그러는데, 티콘 글로벌은 이미 흑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직영 아이템만으로 160억 정도를 일본에 팔아요. 또 싱가포르에도 팔고 또 충분히 돈을 벌었고, 다른 분들도 나가서 진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저는 이 정보를 2002년부터 계속 공개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음에서 따뜻한 강 이렇게 치면 2002년부터 제가 쓴 일본 직판 방법론 책 사례가 다 나옵니다. 정보 가지고 굳이 장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려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그냥 내 장사 미천으로 삼는 건 별로 재미없어서 다 공개해 드립니다. 그 티쿤의 경험이나 에이컨메이트, 디홀릭을 운영하는 회사가 다홍이에요. 에이컨메이트 또는 다홍이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에다가 동대문 옷을 팔았던 거로 비춰봤을 때 이제 어떤 상품을 어디로 팔까 이거는 별로 적절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관계 상품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티쿤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에다가 거의 작년에 169억 원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품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팔아야 된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 역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과 베트남이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의류나 화장품, 애완용품, 노인용품, 아동용품, 악기, 공구 이런 거 전부 다 선진국,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게 훨씬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거는 이제 티쿤이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고 명함 이런 건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일 경우는 이제 후진국에서 경제가 뒤처진 나라에서 경제적가가 앞선 나라로 가는 게 맞고 나머지 기성품의 경우는 대체로 경제가 앞선 나라에서 경제가 뒤진 나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을 뚫기보다 일단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 중미, 그 다음에 동유럽 이쪽으로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쿤은 올해 안에 일단 인도향 티쿤 서비스를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물건들을 인도에 팔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쪽으로 일단 내년까지는 다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같이 다른 나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사여야 되느냐, 유통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티쿤은 인쇄 기계가 없습니다. 인쇄를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티쿤은 주문받은 것을 충무로에 하청 주고 제작해와서 판매하는 유통회사입니다. 그 유통회사를 가지고 작년에 169억 팔았고 올해도 뭐 240억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제조를 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제조하시는 분들은 또 유통 잘 못하세요. 그리고 또 유통을 제조가 없이 유통만 한다고 해서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쿤은 충무로에 있는 모든 명함을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력 상품은 우리가 직접 제작하다시피 해서 관리해서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전부
우리 거다, 우리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공장 없어도 되죠. 기계 없어도 되죠. 또 뭐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워낙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는 제조대로 유리하고 유통은 유통대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보죠. 자, 제가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두 사이트를 도와줬어요. 담보로 내점하고 또 한 사이트. 근데 한국에서 택배 박스 판매하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판매 사이트만 132개입니다. 이 132개의 판매 사이트가 5천만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 5천만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132개 사이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132개 사이트 중에서 달랑 2개 사이트만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133번째 택배박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영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사진이나 사이트 검색해보면 292건입니다. 사진이나 사이트 292 사이트 중에서 일본에 넘어간 사이트 하나도 없습니다. 293번째 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한국에서 영업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의류 사이트가 7,200개가 검색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본에 제대로 넘어간 사이트는 결코 5개가 안 됩니다. 인도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많은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 할 준비를 하고 실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티쿤은 내년까지 다 오픈을 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준비가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어떤 상품을 어디로 팔까 하는 거는 사실 답이 없다는 뜻이긴 해요. 답은 없는데 대체로 기성품일 경우는 동남아시아 쪽이나 남미, 동유럽 이쪽으로 좀 경제가 뒤처진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 그러니까 오더 메이드 제품 이런 것은 일본이나 이런 미국 이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제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실 것 같고요.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은 도대체 해외 직판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또 2시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거는 유튜브에서 영어로 티쿤TV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